네, 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네, 오늘은 4월 16일입니다. 네, 앞으로 이 49일째가 되면은 6월 3일, 네, 대통령 선거가 있죠. 이 조기 대선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제는 이 탄핵 인용으로 이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됩니다. 네, 이번 대선이 어떻게 될까? 좀 많이 또 이 관심들 가질 것 같은데요. 이 정치권은 아주 발빠르게,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이 조기 대선으로 치러지기 때문에 뭐 준비도 충분하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뭐 지금 3, 4개월 동안 이 국민이 이 극도로 이 분열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미래에 대한 이 불안도 이 많이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이 어느 때보다도요. 지금 뭐 국제사회 보면은 뭐 트럼프, 네, 미국, 이제 대통령 되자마자 거의 뭐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 관세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죠. 제3차 세계대전이라는 그런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이 총성 없는 전쟁이 일어났다. 지금 뭐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강대강으로 이 대처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 미국하고 이 중국과의 이런 대치 속에서 이 한국을 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지혜롭게 또 잘 이 대처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6월 3일 날 저는 새롭게 이 대통령이 되는 분이 어떤 분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이 국제 위기에 있어서 참 지혜롭게 잘 풀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한국의 전반적으로 뭐 산업이라는 게 이런 게 많이 이제 침체되어 가고 있는 속에서 어떻게 활력을 되찾겠는가. 예, 뭐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이랄까요? 쭉 보면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내에 들어와 있는 동포분들도 나름대로 좀 걱정도 많이 하시고 이러다 이렇게 해서 한국에 있을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들도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잘 치러져서 이 국민에게 또 우리 동포들에게 이 희망을 좀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제 이 방송에서 이젠 중국 동포의 시대가 이 성큼 다가옵니다 라는 그런 방송으로 이렇게 썸네일로 제목을 달아서 영상을 올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봐주셨는데요. 지금 뭐 제가 어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일제 시기 때 그때서부터 해외에 일찍 나가셨던 분들이 큰 밑받침이 돼서 이 국가가 조국이 어려움에 있을 때 나라를 잃고 정말 헤맬 때에 해외에 계신 분들이 큰 역할을 했다. 뭐 독립운동서부터 독립운동 뭐 지원 뭐 이런 활동서부터요. 그리고 뭐 해방 이후에도 한국 경제를 불러일으켜 세우는데 이 재동포의 역할이 컸다. 그런 거죠. 지금 미국에는 우리가 재미동포라고 하죠. 한 250만 거주하고 있고, 또 중국도 뭐 거의 이 뭐 우리 중국 동포, 조선족 동포와 또 중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까지 하면 또 역시 250만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뭐 제1동포들이 한 100만 이렇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250만 재외동포와 또 중국, 이 조선족 동포를 포함해서 250만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 앞으로 이 대한민국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또 중요한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 말로만 이 중요한 자산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실질적으로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재외동포 정책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게 그거죠. 이렇게 해외에 나가 있는 재외동포를 우리가 잘 보듬고 또 포용하고 어떻게 보면은 또 이 나라가 위태로울 때에 언제든지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우군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재외동포 정책을 펼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또 어려울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의 우군, 이 재외동포가 아니겠는가 같은 민족으로서 또 혈통적으로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동포들이 어려울 때에 또 역시 지금 조국에서 대한민국이 또 도와줄 수 있다고 하면은 또 도와주는 좀 그런 것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 재동포 정책이 앞으로 점점 중요해질 거다. 이 세계화 시대에
왜냐면은 아무래도 국내 한국에 있으면은 많은 분들이 뭐 우물 안에 개구리와 같이 세계의 정세 뭐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해외 나가보지 않았던 분들이 역시 이 재외동포에 대해서 조금 그냥 편견을 갖고 대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분들도 이 중국에 한번 갔다 오시면은 이 중국 조선족 동포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만 그냥 중국 동포 뭐 이렇게 뭐 조선족 이렇게 그냥 멀게만 느껴지는 거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제 중국에 가서 이렇게 뭐 연변 지역도 좋고 그냥 북경이나 이런 데 가서 우리 말이 통하는 이 조선족 동포들을 봤을 때는 정말 한 형제를 만난 것처럼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조선족 동포의 존재에 좀 감사함과 그리고 또 따뜻한 이 정을 느끼게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재동포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이 동포들이 더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한국에 와서 정말 이 조국에 와서 또 모국에 와서 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을 느끼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정말 언제든지 자신감 있게 또 어쨌든 한국의 어떤 재외동포로서의 어떤 위상을 또 드높일 수 있는 그런 자부심도 갖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한국에 와서 오히려 외국인 취급당하고 그리고 뭐 값싼 이 노동력 취급당하고 그리고 또 뭐 중국인이라고 하면서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마음의 상처만 많이 받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적을 만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동포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왜냐하면 국내 체류하는 동포들이 벌써 한 100만 가까이 되잖아요. 중국 동포들이 80만 가까이 되고 고려인 동포들이 한 12만 되고 그리고 뭐 미국 뭐 이런 데 5만 뭐 다른 해외 동포들 하면 한 100만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750만 이 재외 동포 중에서 100만 정도가 이제 한국에 와서 장기 차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분들이 직접 한국에 와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동포에 대해서 바라보는 게 영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해외 나가 있는 이 재외 동포들에게 이 모국에 대해서 이 조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우리가 그거를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봐야 된다. 그래서 국내에 들어와 있는 동포들에게 이렇게 따뜻하게 정말 모국의 정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6월 3일 저는 대선을 앞두고 저는 동포와 관련돼서도 어떤 정책을 펼치면 좋겠는가 뭐 여러모로 이렇게 의견을 모으는 그런 자리가 또 이렇게 국회 내에서라든가 이런 데서 마련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이 동포들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동포 지원 단체들 몇 군데가 있는데요. 그래서 좀 6월 3일 대선 전에 뭐 각 정당에 좀 동포에 관심 갖고 이 정책적으로 해 나가야 될 거, 현안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뭐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 그런 기회를 좀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포분들도 또 이 시간대 앞으로 이제는 한 50일도 안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포분들이 원하는 거, 바라는 거, 저희 또 유튜브 방송을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면은 그게 좀 토대가 돼서 동포 정책에 나아가는 좋은 방향을 또 잡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재외동포청이 어떤 설립이 돼서 한 2년 넘게 지금 활동하고 있죠. 그래서 이 재외동포청 활동에 대해서도 동포 여러분들의 또 생각도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좀 국회에서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이강일 의원인가요? 이민처 국무총리 직속 산하로 이민처를 설립하는 거에 대해서 또 법안 발의를 했더라고요. 네, 뭐 그런 측면에서도 국내 어쨌든 이민 정책과 관련돼서 우리가 또 의견이 있으면은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어제 이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보니까 지난 4월 5일 날 LG 헬로우 TV인가요? 거기서 김진모
한국중문교육연구회 이사장님 인터뷰 기사가 게재가 됐습니다. 네, 김진무 한국중문교육연구회 이사장. 네, 한국은 내 인생의 새로운 무대, 한중간 달이 놓을 것. 이런 제목으로는 기사가 실렸는데, 이 김진무 이사장님 이따가 좀 더 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지금 현재 한 75세이시고요. 중국 길림성 출신이시고 중국 동포 2세인 조선족 학자입니다. 2006년도에 세명대학교 그쪽 교수로 초빙이 돼서 한국에 왔다 그러고요. 그래서 20년 가까이 지금 한국에서 살면서 대학에서 중국어와 이 중국 문화를 가르치면서 한중 문화교류 또 가교자 역할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상세한 소개는 제가 또 좀 해드리고요. 제가 지금 김진무 이사장님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네, 이 중국 동포로서 이 한국 정부에 바라는 점을 이야기해 달라 하니까 이 한국 국적 취득과 영주권 취득과 관련돼서 이렇게 언급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이 조선족 동포들이 네, 한국에 와서 살면서 거의 한국에 이제 장기 체류하면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한국 국적으로 뭐 취득을 하기를 원하거나 아니면은 영주 자격을 취득하기를 원하고 하는데 지금 이게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좀 지적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한국인화 본인이 이제는 한국인이라고 생각하면서 한국에서 생활하시는 이 조선족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뭔가 좀 이런 부분을 좀 수월하게 해줘야 되지 않냐 뭐 이런 바람을 한 부분이 있어서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그래도 제가 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1949년 10월 1일 그러니까 이 중국 정부가 정식으로 수립되기 이전에 태어난 이 중국 동포 그러니까 지금 조선족 동포들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한국 정부는 이런 국적 회복 대상자로 그러니까 2004년도부터 이렇게 보고선 한국에 뭐 출생 신고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한국에 이제 친인척이 있거나 그렇게 하면은 그냥 국적 회복을 할 수 있게끔 해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 와서 오래 살았지만은 역시 한국에 친인척이 없다 보니까 이 국적 회복을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강력하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1949년 10월 1일 이전에 출생한 중국 동포 한국 국적 취득을 간절히 원한다고 하면은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다 한국 국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런 주장을 오늘 좀 펼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이 방송 시청해 주시는 분들도 왜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지 또 동포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뭐 그런 부분도 같이 좀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949년 10월 1일 이전에 출생하신 분들은 국적 회복 대상자인데 나이로 따지면은 지금 그냥 76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주역에 해당이 되죠. 근데 한국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정말 한국인으로 한국 국적을 회복해서 살고 싶은데 좀 뭐 한국에 친인척이 없고 뭐 그런 부분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일반 기화를 하려고 하면 그 기준이 너무 높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분들에게는 이제는 조건 없이 한국에서 이렇게 살 의지가 강하신 분들에게는 한국 국적을 부여해 줘야 된다, 국적 회복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런 바람을 좀 강조해서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동포 여러분, 뭐 시청자 여러분, 이번 방송에도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우리 김용필의 동포세계 EKWTV 방송 또 여러분들에게 또 구독 신청도 해주시고 또 좋아요 또 이렇게 클릭도 해주시고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을 또 물심양면으로 또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조금씩 이렇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제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 방송을 할 수 있는 거 바로 이제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난 4월 1일 네, 허영덕 님이 만원을 후원을 계속 해주시고 있습니다. 다달이. 그리고 김용걸 님도 네, 만원을 이렇게 해주셨고,
그리고 4월 4일에는 이설화님이 또 10,000원을 이렇게 또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4월 9일은 센시티아 SHENXITIA로 이렇게 이름을 했는데, 네, 정확히 우리 말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50,000원을 이렇게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4월 11일 김은하님이 또 17,000원을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4월 13일에는 온정 나눔협회에서 150,000원을 또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네,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많이 관심 갖고 매달 한 달에 이렇게 또 10,000원씩이라도 이렇게 후원자로 함께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우리 그 계속 후원 협력병원 있죠. 세운병원. 네, 골절 수술은 세운병원 다랍니다. 네,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엠플란트 54 치과 있습니다. 우리는 동포들에서 되게 한정 특가를 해준다고 하는데, 저 유튜브 방송 또 보고 왔다고 하면 더 특별히 친절하게 이치로 잘 해주려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반가운 소식 또 전해드립니다. 네, 이 피부과인데요. 멜로우 피부과 영등포 점입니다. 네, 지금 신길 뉴타운 그 헬스테어트 사거리에 위치해 있는데요. 여러분은 피부와 관련돼서 고민 있으신 분들, 네, 찾아주시면 되고, 이번 달부터 또 저희 또 협력병원으로 함께 합니다. 그래서, 먼저 영등포, 멜로 피부과 의원, 처음 오늘 이렇게 방송을 안내해 드리는데, 얘가 잠깐,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직접 가봤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영상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니까요, 멜로 피부과 의원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제가 지금 6411 버스를 타고 여기 신기 힐스타타운 아파트 단지 여기서 내렸습니다. 신풍역에서 네, 신풍역에서 신길역 쪽으로 가는 그런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리셔가지고 좀 더 가면, 네, 보니까 가마산로 496 가마산로 496의 층에 멜로우 치과병원. 저긴 대광교회가 저기 있구나. 대광교회 있고 사거리, 큰 사거리 쪽으로, 네, 저기 버스 다니는 큰 사거리 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네. JS 멜로, 여기 있네. 멜로 피부과 크게 있네. 네, 여기 위에 어떤 멜로 피부과가 있습니다. JS 타워. 한번 들어가 봅시다. 피부 크라이타 멜로 피부과. 네, 어쨌든 여러분께서 끊임없이 또 이렇게 저희 또 방송에 관심 갖고 이렇게 후원 협력 또 이렇게 해주는 업체 있으면은 이렇게 또 연계해 주시고요. 또 함께 이렇게 끝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청자 여러분들께 정말 유익하군 어떤 저희 동포세계 또 협력 기관으로서 또 우리 시청자들에게도 더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협력 기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준비한 오늘 방송 내용 좀 목표를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중국 길림성 출신으로 한국에 정착하면서 살고 계시고 2006년도에 이 세명대학교로 이렇게 오셨다고 하죠. 김진무 교수님. 네, 인터뷰를 이렇게 했는데, 한국은 내 인생의 새로운 무대이다. 한중간에 그러니까 다리를 놓을 것이다. 가교적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제목으로 인터뷰를 하셨는데, 그 인터뷰 중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가지 우리가 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그 인터뷰에 윤경민 요 기자님이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이 조선족에 대한 한국인들의 편견 같은 것을 느껴본 적은 혹시 없습니까? 네, 김진무 이사장님한테 물어본 거죠. 한국에서 지금
교수로 또 조선대 학자로 20년 넘게 가까이 생활을 했기 때문에 네, 뭐 여러 가지 좀 느끼시는 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진무 이사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심 조선족을 깔보는 사람들, 업신 여기는 사람도 좀 있어요. 예를 들면 대림동이 범죄 소굴이라고 또 조선족이 많이 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 조선족이 많이 사는 곳을 마치 범죄 소굴처럼 표현하는 건 매우 불쾌하죠. 네, 뭐 우리는 중국 동포들을 다 이거를 보면서 속상하리라 생각합니다. 뭐 대림동이 대표적인 지역인데요. 대림동뿐만 아니라 우리 중국 동포들이 밀집 거주하고 있는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죠. 근데 전 그쪽에 우리 동포분들도 대림동에서 범죄 없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또 깨끗한 거리 이런 만들기 위해서 또 다각도로 많이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율방범대 활동도 하고 있고요. 네, 그래도 뭐 사람들이 많이 살다 보면은 뭐 이런저런 또 그런 사건 사고도 일어나기 마련이죠. 근데 그거를 너무 부풀려서 마치 범죄 소굴처럼 이렇게 하는 거. 아마 좀 영화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뭐 그거는 어디까지나 영화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이거를 좀 알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 동포, 이 조선족 동포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좀 이렇게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이렇게 각별히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 이제 중국 동포들이 많이 밀집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이 동포들도 물론 좀 많이 노력하게 해야겠죠.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또 지역민들의 또 함께 어울리기 위해서 더 다가가는 모습으로 그런 모습도 많이 필요하다. 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 조선족 처우에 관해 한국 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조선족 처우에 관해 한국 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 조기 대선이 있는데 지금 뭐 국회에서 어쨌든 이 동포 정책과 관련돼서 뭐 이런저런 또 의견들을 좀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는데, 네, 김진무 이사장님의 답변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등, 공평, 존중의 정책과 방침으로 조선족을 대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평등하게, 공평하게, 또 존중, 뭐 이런 마음으로 정책과 방침으로 조선족을 대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초기에는 같은 민족이라고 조선족을 배려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귀화를 신청한 경우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험을 봐야 합니다. 예전에 없던 시험이 생긴 거죠. 귀화 시험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60, 70인 사람들이 시험을 잘 볼 수 있겠습니까? 필기 시험이 어려워서 떨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니 기화하기도 어려운 거죠. 한국이 좋아서 같은 민족으로서 또 한국인으로 기화하려고 해도 시험에 미끄러져서 뭐 국적 취득이 안 되니까 당황스럽죠. 한국말은 한국 사람처럼 하고 습관이나 문화도 다 적응해서 한국 사람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필기시험 때문에 떨어지니 문제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 이 기화시험 면제와 같은 배려가 필요합니다. 네, 이 기화시험 문제, 변제와 같은 배려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영주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주권을 받으려면은 일정 금액의 연 소득이 있어야 조건이 있습니다. 3년 전에는 3,780만 원, 또 작년에는 4,250만 원, 지금은 4,405만 원. 올해는 더 올랐죠. 올해는 뭐 4,900만 원이라는 것 같습니다. 이 GNI를 얘기를 하죠. 네, 국민 총소득. 그 기준에 부합해야 영주 자격을 취득할 수가 있는데, 네,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1년에 수입이 4,400만 원이 넘어야 한다는 조건인 건데, 일반적으로 그 정도 소득 올리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 배우자도 별도의 같은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조항이 문제입니다. 나이 70 넘은 여성이 남편과는 별도로 그 정도의 연소득을 올린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배우자에게까지 그런 제한 조건을 내거니 영주권 받기가 사실상 어려운 거죠.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제도를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진무 한국중문교육연구회 이사장님의 이제 인터뷰 내용 중에 나오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뭐 김진무 이사장님이 얘기한 건 그것입니다. 그렇죠. 이 지금 한국에서 60대, 70대 이렇게 되시는 분들, 여러분들 보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뭐 40대, 50대 이 젊은 나이에 오셔서 한국에서 20년, 30년 가까이 생활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는 한국인화가 되신 거죠, 거의. 근데 한국에서 계속 살려면은, 아무래도 한국 국적을 갖고 있거나, 또 영주 자격을 취득하고자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너무 까다롭고, 또 기화시험이라는 게 이게 너무 어렵다. 이런 얘기죠. 지금은 60대, 70대 되시는 분들에게는 좀 더 그런 거를 좀 고려해서, 좀 기화시험 면제라든가, 좀 그런 거를 좀 제도를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소득 수준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이제는 뭐 중국에도 좀 많이 좀 바뀌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다시 적응해서 살기 어렵고, 이렇게 그냥 한국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살고 있었던 좀 나이 드신 분들, 좀 고령화 시대에 맞고 있는 동포분들이 상당히들 이제는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좀 걱정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냥 한국에서 살 수밖에 없는데, 뭐 한국에서 살려면 그래도 한국 국적이 있어야 뭐 여러분들 안심 놓고 좀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고려해서 이 국적 기화 뭐 이런 부분, 내가 볼 때는 뭐 10년 이상 한국에 와서 또 여러 일들을 이렇게 해서 기여를 하신 분들에게는 특별 기화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좀 기화 시험도 면제도 해주고 좀 수월하게 해주는 그런 제도가 좀 도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뭐 한번 좀 같이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는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1949년 10월 1일 이전에 출생한 이 중국 동포들에게 이제는 한국 국적을 원하면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이 국적 회복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자. 우리가 이제는 탈북 동포들, 북한에서 한국으로 탈북한 동포들은 뭐 오자마자 바로 한국 국적을 부여해 주죠. 왜 그렇게 해주나요? 북한, 그러니까 북조선이죠. 거기는 우리 헌법에 대한민국 영토이기 때문에 우리의 국민, 같은 국민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바로 한국 국적으로 이렇게 부여를 해줍니다.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1949년 10월 2일 이 중국 정부가 수립되기 이전에 굳이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연변 만주 그쪽 지역에서 태어나셨던 분들 이 탈북자와 같이 한국에 오면은 이제 뭐 국적 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한국 원하면은요, 그렇죠? 한국 국적으로 부여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중국 동포들은 어쨌든 우리가 일제 시기 때에 그쪽에 좀 많이 건너갔기도 했고, 어쨌든 그 간도라고도 했죠. 그 만주지요. 어떻게 보면은 또 그런 특수성이 있잖아요. 그 지역에 대한 특수성. 옛날 고조선 시대나 뭐 고려 시대까지도 우리의 하나의 영토의 역사의 무대였고, 우리의 민족의 어떤 활동 무대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탈북자와 같이 이런 분들에게,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다 해주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1949년 10월 1일 이 중국 정부가 수립되기 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국적 회복 대상자에 포함이 되니까, 지금은 뭐 한국에 친인척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인후 보종이 있어야만 가능한데, 그러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냥 포용을 하자.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분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노후를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마지막 소원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는 모국인, 조국인,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으로 이야기를 드립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한번 우리 6월 3일 네, 대선을 앞두고 우리가 함께 동포 정책과 관련돼서, 특히 중국 동포와 관련돼서 어떤 부분을 좀 주요하게 이렇게 요구를 할 것인가,
이거를 놓고 한번 하는데요. 오늘은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우리가 앞으로도 꾸준히 제가 더 틈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주제를 던져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또 여러분들과 같이 대화를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또 새롭게 뭐 다음에는 뭐 정권이 바뀔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새로운 대통령이 뭔가 좀 의지를 갖고 더 활력을 넣는 이 대한민국에 활력을 넣는 그런 지도자 또 이렇게 동포 정책으로 펼쳐나가기를 더 바라는 마음으로요. 우리가 또 한번 이렇게 목소리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계신 대표 변육장 김용필이었습니다.